네, 복잡한 정치권의 소음 속에서 숙취 없는 진실만을 골라냅니다. 오직 명확한 팩트로만 승부하는 시간,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등이 고조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어제 최고위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개된 자리에서 당대표에 대한 직격이 나왔다는 사실은 좀 부인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조국혁신당과 관련한 합당 논의는 사실 이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국 단위 선거인 지방선거를 치르기 전에 시너지 효과를 내면 좋겠다라는 이 판단하에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의제를 던졌고,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 이게 지도부의 결단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전당원 총회를 모아야 되고, 이번 주만 하더라도 권리당원들 의견 수렴하는 토론회도 예정돼 있고, 네. 또 의원들이 함께하는 이제 정책 의총 등등의 어떤 여러 스케줄들이 예정돼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정치적 이벤트다 보니까 뭐 갈등이면 갈등, 이견이면 이견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절차 중에 한 흐름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 대표 앞에서 이현주 최고위원이 세게 얘기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집권 여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사실 정청래 당 대표가 상당히 좀 기습적으로 제안을 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시점적으로 이게 맞느냐, 당시에 코스피가 5천을 터치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던 다음 날에 전격적으로 지금 합당을 제안하면서 이게 거의 이슈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원 주권을 늘 주장해왔던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네. 내부 공론화, 당원들의 주권에 기반한 공론화를 거쳐서 성숙을 시킨 다음에 제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뭔가 논의 구조가 지금 앞뒤가 뒤바뀌어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지금 당내 혼란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조국혁신당과 지지율 차이가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합당과 관련된 명분, 실리, 그 절차,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합당 추진을 계속 이어나간다면은 이건 어떤 다른 모종의 뜻이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더 자아내면서 아마 당내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른 뜻은 뭐 예를 들면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제안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더 떳떳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합당과 관련된 논의를 떼고 보면 명분과 실리, 그 절차를 어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게 잘 납득이 되지는 않는 충분한 설명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청래 대표는 당 대표로 지금 임기 1년의 보궐로 당선이 되신 분인데, 아마 장차 다가올 8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뭔가 본인의 당 대표 연임과 관련된 모종의 어떤 뭐 연대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이 합당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조국 당 대표 그 개인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국 대표는 지금 대권 주자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권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얘기들에 대해서 장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지방선거가 6월에 있고 바로 2달 뒤에 전당대회가 치러지다 보니까 사실 이 전당대회를 사전에 염두에 두고 정청래 대표가 당대당 통합을 좀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 도식이 일단 막기 위해서는 이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이 민주당으로 다 포섭이 됐을 때, 전당대회를 치를 때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대표한테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인데, 사실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의 뿌리는 친문 진영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친문 인사로 분류되거나 이랬던 정치는 아니고 엄청난 교감이나 교집합이 있다라고 평가받은 적은 없어서 이게 과연 맞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는 있고, 아마
이게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전현직 정무수석의 입을 통해서 나온 부분을 보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합당과 관해서 예, 합당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마 여기 큰 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건 부인할 수가 없어 보이고 비판하는 분들에 의하더라도 다만 이게 전격적으로 제기된 그 문제 제기의 방식에 대해 문제의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것대로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하실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왜 합당이 안 되는지에 대한 목소리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더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뭐 반격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의 당무와 관련해서 논란을 좀 만들어 왔던 것은 1인 1표제 아마 논란이었을 겁니다. 네. 그 1인 1표제 같은 경우도 권리당원과 대의원 이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이제 그 당대표 경선에서 권리당원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은 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더 넓히는 비율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면 사실상 수혜를 정청래 대표가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1인 1표 지금 오늘 뭐 중앙위에서 아마 이제 안건에 대한 표결의 결과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게 그럼 연임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히든지 아니면 연임을 하겠다고 하면 1인 1표를 당의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 부칙을 둔다든지 이런 식의 좀 오해받지 않을 방법론들도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은 이게 팬덤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당원들 뭐 다양한 생각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조국 대표의 영향력은 무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어떤 정치인들 간의 약속, 정치인들 간의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커튼 뒤에서 이걸 뭐 소위 뭐 야합이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 그런 식의 여러 약속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다음 그 정치적인 행보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 아니냐. 이거 저는 매우 합리적인 그 범위 내에서의 추측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당원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 이렇게까지 당이 혼란스럽고 정부 집권 초기에 제대로 된 지원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저는 그 초선 의원들의 말씀대로 좀 중단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지난주에 모 국무위원과 네. 어느 의원이 나눈 뭐 텔레그램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 공개됐죠. 미락설 또 뭐라고 써 있었죠? 예, 나눠 타격 먹기 소재. 불가 뭐.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인규 변호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인 1투표 오늘 이제 6시에 중앙위 투표가 종결되고 이게 인터넷 투표기 때문에 바로 이 결과가 공개가 되는. 나오는데요. 네. 원래 이거는 예정된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 거고 한번 부결이 됐었으니까요. 근데 부결도 찬성 의견은 상당히 높은데 정족수 문제로 이제 부결이 됐었고 정청래 대표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공약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박찬대 당시 이제 경쟁자 후보와 겨룰 때 누가 될지 잘 전망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이 공약은 지키겠다라고 당원들한테 약속했던 부분이라 그 스케줄대로 가는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 전격적으로 당대당 통합 이야기가 나오니까 1인 1투표도 정청래 대표는 사실상 신임 투표의 성격이 있고 여기서 만약에 부결이 되면 당대당 통합도 힘을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함의가 나오는 이 맥락이 있는 거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1인 1투표제는 좀 어떻게 보면 아깝게 그리고 시간도 한 오후 3시까지였는데 이번엔 6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정족수 문제 같은 게 해결되고 가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청래 대표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어제도 최고위에서 당대당 통합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고 당원들이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할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의 당원 당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장유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명분과 실리에 대한 그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네. 사실 이게 명분에서는 많이 좀 부족한 게 그동안의 조국혁신당이 대선 이후에 보여왔던 모습은 이재명 정권의 정책들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것이 뭐 저는 선명 야당의 역할도 저는 필요하다. 지금 뭐 국민의힘이 사실상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 권력에 대한 선명 야당의 역할도 존재성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합당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면서 조국혁신당은 조국 DNA를 버릴 수 없다. 뭐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상당히 진보적인 아젠다들을 버릴 수 없다라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고 민주당의 사무총장 조승래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그 DNA를
흡수시키자, 녹여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지하는 것과 녹여내는 것은 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조율해낼 것이냐 이런 명분의 차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실리의 관점에서도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중도 보수 확장 노선을 과감하게 취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진보적인 색깔이 강한 조국혁신당이 흡수가 되면 이거는 국민들이 보는 시그널, 특히나 이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냐 왼쪽으로 가는 거냐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게 경합지에서도 지금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놓고 보면은 상당히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무리하게 합당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과 실리가 상당히 좀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 공동대표를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조국 대표가 엄중하게 경고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지도 체제 그리고 지방선거의 공천 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컨센서스를 갖춰서 해도 어려운 문제를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했을 때는 그 부작용을 결국에는 민주당도 감당해야 되고 정부에도 그 부작용이 미칠 걸로 예상이 돼서 전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총리가 또 어제 그 신년 기자간담회 네. 하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맞습니다. 네. 김민석 총리는 이게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한 부분 맞느냐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좀 드러냈고 근데 기본적으로 합당에는 찬성을 합당에 한다는 찬성한다는 얘기를 했고. 취지이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일각에서는 그 국무위원과 왜냐하면 민주당 출신 뭐 국무위원 이렇게 특정이 되고 이제 현직 의원이라고 하니까 김민석 총리 아니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아니라고 딱 선은 그었고 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본인들 DNA 지키겠다라고 해요. 당연히 정체성은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대당 통합 논의 과정 중에서 소위 블러핑이라고 하나요? 이제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마지노선이야. 더는 못 물러나 이러면서 이제 협상의 기술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결이 이제 다르다고 이현주 의원도 어제 최고위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뭐 에너지 정책이나 뭐 여러 정책, 토지공 개념 이런 부분들을 거론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를테면 이해운 의원도 모셔와서 국무위원 자리를 제안하고 이러고 있어요. 보수 이 운동장을 좀 정치적 공간을 넓게 쓰겠다는 거고 이럴진데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지 못하고 결이 다른가? 그러면 이해운과 민주당과의 거리감보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거리는 훨씬 좁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실리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실리는 무엇보다 이게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호남 지역 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거기에 터잡아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거 빨리 통합을 해야 된다. 교통 정리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또 타 지역에 비해서는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럼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이탈을 해가지고 조국혁신당에 안착하고 이런 거는 서로에게 좋지 않은 측면으로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이제 고민이 녹아져서 이제 당대당 통합 논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각도를 달리 보면 사실 정부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국민 통합이라는 가장 그 최고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보수 진보 저는 가릴 것 없이 통합을 하는 것이 전 맞다. 네. 그런데 정당은 민주당이 큰 정당이고 대중 정당인 건 맞지만 그래도 노선 자체는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한테는 명확하게 설명할 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국민들이 이 당은 이런 정책으로 방향을 가겠구나라고 믿고 표를 줄 수가 있는 건데 지금처럼 아주 색깔이 분명한 조국혁신당이 들어와서 진보의 역할을 민주당 안에 들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가 아직은 뭐 일본의 자민당 같은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연합 정치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으로서 오히려 고유성을 더 존재하는 것이 훨씬 더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에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선거에 있어서도 특히 호남만 우리가 놓고 보면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니까 빨리 합치자라는 것보다는 민주당도 경쟁하고 조국혁신당도 경쟁해서 더 좋은 후보를 내세운다면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은 후보를 고를 수 있는 하나의 그 장점이 생기는 거고요. 오히려 중도에 있는 뭐 부산이나 경남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민주당 안으로 조국혁신당의 DNA가 들어오면서 정체성 혼란을 가지고 오히려 중도 보수들은 더 선택을 꺼려하는 이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뭐 제가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
당의 이익 내지는 정부의 지방선거 대승이라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이거 합당은 오히려 더 실익적인 면에서는 좀 안 좋은 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원만큼 신인규 변호사 민주당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예, 민주당에서도 이제 우려의 목소리 주시는 당원분들이 있고 외부에서도 그런 말씀 주시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이렇게 이 선거를 앞두고 당대당 통합을 한 게 최근에는 이제 없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폭발력을 가질지는 사실 예측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오히려 각각하는 것이 외연을 넓힐 수도 있지만 그랬을 때 부작용을 또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논의 과정 중에 있고 왜냐하면 이제 당헌 113조에 보면은 무조건 전국 당원 대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최소한 수임 의결기구에서 그 부분은 마침표를 찍어야 돼가지고 지금 신 변호사님 말씀 주신 부분까지 포함한 논의가 민주당 내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면에 지금 네. 정청래 대표의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나 어제 김민석 총리의 발언이나 이런 걸 볼 때 두 사람이 지금 당권을 놓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냐는 네. 또 얘기들도 있어요. 여기에 예. 대해서는 장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해석은 조금 이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언론에서는 조망할 수밖에 없는 또 구도가 이제 향후 펼쳐질 가능성도 열려 있으니까 아마 이제 언론에선 이제 차기 주자들에 대한 어떤 경쟁 구도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집중을 하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도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현직 총리이시고 현직 당대표고 그리고 전당대회라는 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이래서 이게 어떤 변수가 어떻게 언제 작동할지는 잘 모를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고 이건 우리가 터부시할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어느 정당이나 한 목소리만 나오면 그 정상적인 정당이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네. 당내에는 노선이라는 갈등이 분명히 존재하고 물론 이제 정체성까지 구별되는 정도라면은 그건 안 되겠지만 뭐 급진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고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분출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김민석 총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의 1년차 집권하고 나서 초기에 정부를 지금 내각을 이끌고 있는 총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번에 지방선거에 안 나간다라고 본인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1년차가 끝나는 지점에는 또 당대표 경선이 있고 그러면은 총리의 체급에 놓고 보면 당대표 경선 나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청래 대표도 아직 연임에 대한 의사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연임하려고 하는구나를 다 느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노선에 관한 경쟁의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전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또 당연한 민주정당의 모습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이제 SNS에 글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부동산 집값 안정은 정말 너무너무 고차방정식이고 뭐 이전 정부, 보수 정부, 진보 정부 할 것 없이 아주 유의미한 성과나 결과를 내놨다고 평가하기는 좀 부족하고 그렇지만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는 데는 온 국민이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 이제 부동산 시장은 심리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시장에 정확한 메시지를 줄 것인가? 메시지의 내용 또한 중요하지만 누가 그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정책 입안자의 최정점에 있는 가장 최고 책임을 져야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참전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방책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확한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 같아요. 이 다주택자 이 양도소득세, 무과세 이 유예하는 부분도 더는 이거 지연하거나 하지 않는다. 4년이나 시간을 줬거든요. 그 유예가 된 기간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5월 9일인가 이 부분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한 100일 정도가 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세제 개편으로 하나의 한 축을 가져가고 또 한 축으로는 공급책으로 시장을 반드시 좀 특히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서울 또 일부 지역에 국한된 부분, 지방과도 또 현저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해내겠다는 의지를 계속 천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지막 탈출 기회다, 뭐 계곡 정비보다 쉽다, 이런 말들을 계속 이제 이 대통령이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 변호사는? 글쎄요, 저는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 지금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 장단점이 있죠. 너무나도 또 뭐 즉흥적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부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지금 발전된 기술을 활용을 해서 결국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늘리겠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더 저는 긍정적으로 보실 거라고 전 보는 거고요. 이 부동산 문제를 쉽다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결국에는 주식시장을 지금 코스피 5천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주 단기간에 아주 대단한
만한 성과를 낸 것인데 사실 주식시장이야말로 우리나라 그 무역 구조가 대외 의존이 높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렵죠.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 문제는 내치의 문제니까 사실은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좀 비교적으로 쉽다. 그리고 대통령이 가진 의지가 이러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면에서는 매우 적합한 저는 표현이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오늘 대통령께서 내신 메시지인데 대체 기회를 많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부동산에 수요가 몰렸던 이유는 자산을 축적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방주도 성장을 이미 제안을 했고 또 코스피 5천을 만들었기 때문에 머니 무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돈의 시중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놨고 또 국민들의 인식도 이제는 뭐 어떻게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미친 집값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 더 이상 이제 빚을 얻어도 살 수 없는 금액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이런 현상 속에서는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의지인데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어떠한 현상을 진단하고 또 문제 분석과 원인에 대한 진단이 어떠하며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단계론적으로 접근한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전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나름의 이 부동산 해법은 전 매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흔드는 지금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전 어떻게 지금 방어를 할 것이냐 아마 이 부분이 굉장한 고민 지점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굉장히 그 발언을 세게 하는데 네. 반해서 여당은 좀 잠잠한 편이에요. 어? 그런데 여당에서도 이게 입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 법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민주당 몫이잖아요. 숙제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대통령의 어떤 정책을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그 의지와 어떤 그 노력이 흔들린 적은 한 번도 없고 아마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게 뭐 지방선거용이라는 뭐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더는 미룰 수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단순히 부동산 문제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5국 3특 이래서 거점 도시 이제 메가시티 이렇게 해야 지방과의 격차가 해소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안정될 수 있거든요. 그게 다 입법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정 어떤 이제 고위당정 협의 등을 거쳐가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논의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도 이런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선을 이제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국힘에서- 네. 부분이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해서 이렇게 좀 정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맞서서 상대를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정부의 짐을 좀 덜어가는 것인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런 지적을 한번 하셨어요. 입법부가 20%밖에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답답하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민주당 내에 여러 이슈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1인 1표 내지는 합당 이런 것들이 지금 과연 더 시급하냐 아니면 정부가 지금 오히려 더 시급하게 절실하게 매달리고 있는 이런 부동산 문제 또 지방주도 성장 이런 문제를 더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냐 전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는 전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더 외롭지 않도록 고립되지 않도록 좀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더 관심사를 정부를 지원하는 쪽으로 더 가야 되는 게 맞는 방향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힘에서 계속 저 뭐 SNS 이 겁박만으로는 그렇죠. 리스크만 더 커진다 뭐 그런 비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형식에 대해서 너무 저는 국민의힘이 좀 비판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아요. 이제 대통령이 왜 그렇게 직접 워딩을 하냐 그리고 왜 SNS를 이렇게 줄곧 연일 올리냐라는 그 형식 수권 정당이라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본인들이 제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예전에도 이 부동산 정책이 당과 이제 정부에서 나올 때마다 반쪽짜리다, 부족하다, 공급 대책 수립해야 된다. 왜 이 부분이 빠졌냐라고 비판해 왔어요. 그래서 공급 대책 내겠다, 준비하고 있다. 연초면은 국민들이 그 결과물을 보실 것이다. 해서 연초에 냈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안 될 거다, 못할 거다 이런 방향선회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좀 수권 정당을 자임하는 공당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비판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다주택자들이 많은데 이 양반들이 이제 5월 9일까지 보유주택을 다 팔 것인가라고 물었는데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도 2주택 이상이 뭐 지금 11명이 있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고민들이 될 텐데.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고위 공직자들 중에 의사결정자들은 이제 본인이 집을 가지고 있다면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다면 본인의 이해와 이제 상충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도 그런 부분을 좀 꼬집으려고 아마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권을 물어나고 다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정말 인구 재앙이라는 이 위기 앞에서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 전 이준석 대표도 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럼 대안을 마련하고 대안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뭐 호통 경제학 이건 뭐 아마 호텔 경제학을 가지고 뭐 말 라임을 맞춰가지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의 구호 정치만 가지고는 저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는 매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윤 변호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야당 대표고 그러니까 정치를 좀 크게 해서 그럼 무슨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미시적으로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그래?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그럼 당신들 다주택자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두고 보겠어라는 식의 정치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신인규 변호사님 말에 100% 동감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또 모범을 보여야 보는 국민들도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구나라고 느낄 텐데 예. 그러면 청와대나 뭐 정부에 그렇게 주택을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의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있을 보세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도에 뭐 이제 단독 이래서 이게 정확하게 확인되는지는 추가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참모들한테는 처분할 것을 지시했다는 지금 보도도 있어서요. 또 고위공직자들은 주택, 뭐 건물, 부동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 현황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미 실명으로 누가 어디에 어떤 걸 갖고 있고 이러면서 이 다주택자인지를 언론이 또 분별을 해내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의 어떤 일관성 하에서 아마 이제 매물로 내놓거나 매도에 어떤 시도를 하는 참모들이 좀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생각이 다른 게 막 참모들 집 팔아라 이런 식으로 막 지시 내리고 압박을 하는 모습은 많이 본 모습이고 별로 국민들이 이거 선호하는 형태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뭐 다주택자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비판의 대상 삼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정책대로 써야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신 의구심은 과연 할 수 있겠냐라는 이 정책에 대한 의지의 면을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 총대를 메고 그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보여주기식의 뭐 공직자들은 집을 언제까지 팔아라 이런 모습보다는 올바른 정책을 쓰면 그분들도 갖고 있을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식으로 오히려 시장과 이거는 뭐 다투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 형성으로 가는 동반자적 관계로 저는 가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 계속해서 물어볼게요. 국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의 문제는 당내 갈등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뭐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나 여러 가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국민적 관심이 더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네. 굉장한 저는 위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윤 변호사 답변 듣고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더 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진영과 그 세력과 절연해내지 못하고 있고 지금 110만 명인가요? 당원 배가 운동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 당에 어떻게 보면 이 좀 당원들의 생각 이런 부분은 굉장히 국민 중도와는 괴리가 더 점차 커지고 있다. 이게 국민의힘을 궁극적으로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어렵게 만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것만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조정훈 의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성국 씨에 대해서 특별 당원이라고 어디 유튜브 방송 나가서 얘기했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뭐 조정훈 카드를 꺼내 들어도 사실 조정훈 의원이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 행보라는 것은 시대 전환이라는 삼지대를 포기하면서 국민의힘이라는 조금 시대와 좀 뒤로 거꾸로 가는 정당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국민들에게 호소되기는 매우 어려운 인사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성국 씨는 뭐 전두환 사진도 그렇죠. 더 나가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